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간밤에 좀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지금까지 하락폭을 조금 만회를 해오면서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앞으로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이야기들이 남은 하반기 경제 전망을 좌우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중 매매 시그널 오늘도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양지수 오늘 여전히 예상대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455포인트 선 움직이면서 0.33% 상승폭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28% 상승하면서 79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든든하게 저희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립니다.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시장과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개장 직전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과 이슈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달러 강세로 17일부터 5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코스피가 어제는 달러 약세와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6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달러 강세 압력이 소폭 완화가 되면서 외국인 수급에도 우호적으로 작용이 된 모습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부가 입국을 할 때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어제 진해와 제주항공 그리고 하나투어 등 이 여행과 이 항공 관련된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여러 공시들이 나와줬는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추가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지능기업도 360억 원 규모의 서초 교대타운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해서 공사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에 어떤 흐름을 가져가 줄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기준으로 예상치 결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1일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0.34%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59,200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전일 대비 0.22% 오른 45만 2천원 선에 예상치 결과 잡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전일 대비 0.11%,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일 대비 1.21% 오른 83만 8천원 선에 예상차율가 잡혀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55% 오른 54,500원 선입니다. 6위에서 10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부터 네이버까지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어제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분위기 보여주는데요. LG화학의 전일 대비 0.33% 오른 61만 6천 원, 삼성 SDI홀로 파란불 켜내면서 전일 대비 0.85%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가는 58만 6천 원에 잡혀 있고요. 현대차 어제는 하락했지만 오늘은 0.8% 상승 전환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18만 9,500원. 네이버가 전일 대비 0.21% 오른 24만 2천 원 선, 그리고 카카오는 큰 변동성 없는 7만 4,900원에 예상 체결가 잡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에 코스닥 지수도 엿새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지수도 790대를 다시 회복을 해줬는데 시총상의 10개 주 중에서는 어제 카카오게임즈가 유일하게 하락하면서 다른 모든 종목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장 마감 이후에 여러 공시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880억 규모의 도금 설비 관련해서 신규 시설 투자가 결정이 된다고 하고, CJ 같은 경우는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겠다라는 이 관련 소식이 전해졌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줄지 예상책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의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전일 대비 3.46%로 좀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74,800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코프르비엠이 전일 대비 0.17% 오른 11만 5,500원 선, 그리고 LNF가 전일 대비 0.35% 오르면서 23만 2,200원 선까지 터치해줄 것 같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0.44% 오른 4만 5,550원,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일하게 파란불을 켜내고 있죠. 전일 대비 0.76% 하락하면서 5만 2,100원 선까지 밀려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는 어제와 큰 변동성 없는 모습 보여주면서 예측가는 56,2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전일 대비 0.77% 오른 78,900원 선, 알테오젠이 전일 대비 0.6% 오른 67,100원, 그리고 에크포르가 전일 대비 0.36%,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10위권 안으로 이름을 올렸네요. 전일 대비 0.27% 오른 75,000원 선에 예측가가 잡혀 있습니다. 그럼 어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오늘도 이 해당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줄 수 있을지 예측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하이텍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전장에도 폐배터리 재활용 수요 확대에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죠. 어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 이틀 동안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장에는 20% 가까이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3거래 연속 빨간불을 켜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은 소폭의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면서 가격은 11만 5,800원 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C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사업 소식에 강세를 보여줬던 C랩, 어제는 19% 가까이 올라줬는데 오늘도 1.89%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가격은 18,900원 선에 잡혀 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수혜주로 떠올랐는데 이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어제 17%대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소폭 하락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가격은 65,700원 선에 잡혀 있습니다.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최근 모로코 정부와 한국군 주력 지상 무기인 K2 흑표 전찰 도달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이 모로코 수출 계약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강세를 보여준 종목이었죠. 전장에는 17% 넘게 올라줬었는데 오늘도 1.5%대 상승 흐름을 이어가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31,900원 선에 예측가가 잡혀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나노텍입니다. 인플레 감축법으로 또 다른 수혜 종목으로 떠올랐던 주가죠. 미래나노텍의 계열사인 미래첨단소재가 양극재 업체와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어제 16%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또 0.88%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현재 가격은 11,400원에 잡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일 에너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15% 정도 올라줬는데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과 NCM 황산염 납품을 시작하는 제형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해당 소식에 같이 어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3%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가격은 17,850원대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가 계속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관망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금통위의 결과도 발표되기 때문에 정책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흐름이 보여질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자, 8월 25일 오늘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현 시각으로 미국에선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빅 이벤트를 좀 앞두고 시장이 계속 관망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에 따른 종목별 대응은 어떻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개장 상황 움직이는 종목들의 움직임 좀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늘 개장 상황 정확하게 짚어주는 분이시죠.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화상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나 예상대로 양시장 상승 출발을 좀 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46%, 코스닥은 0.34% 정도 상승폭 보이면서 출발을 좀 해주는데 시장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우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지금 상승하는 걸로 봤을 때도 환율이나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어떤 그 전망이나 이런 부분은 어제까지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한국은행 총재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코멘트겠죠. 그거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등락폭은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고 가볍게 좀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폭이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건설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그 우진 INS가 3.14%, 지능기업이 2.45%, 코론글로벌이 2.25%, 현대건설이 1.61%, 대우건설이 1.53%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리고 이 종이 목재 업종도 오늘 장 초반에는 좋습니다. 지금 모나리자가 10.1%, 세크타나라가 6.63%, 그리고 삼성펄프가 1.43%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운수창고 업종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HMM이 지금 2.95% 오랜만에 좀 상승폭을 가져가는 게 좀 눈에 띄게 나타나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도 1.7%, TA항공 같은 경우에도 1.47%, 동방이 1.0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좀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 좀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해운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 수혜주로 항상 꼽혔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는 이런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였더라도 이 해운 업종 그리고 자동차 이런 기업 이런 업종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당 그 상승폭을 가져가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그 어떻게 보면은 환율이 오를수록 또 가격 경쟁력 같은 경우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좀 환율의 상승의 호재를 좀 막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업종도 지금 1.12%, 기계업종 지수도 좋네요. 지금 STS 엔진 5.04%, 다스코가 4.36%, 하나항공이 2.68%, 한국조광이 2.12%, 우진시스템이 1.84%, 두산에어빌리티가 1.62%, 에이프로젠이 1.46%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화학이 3.76%, 조비가 3.56%, 유니드가 2.88%, SH에너지화학이 2.87%, 효성첨단소재가 2.4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점이 오늘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수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두산 PLC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효성첨단소재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이 수소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나왔을 때 항상 태양광, 풍력 그리고 여러 원전 관련 주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어떤 수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뒤늦게 어떻게 좀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업종 지수를 본다고 하면
상승하는 그런 기업들 업종인 좀 더 우세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지금 오락문화 업종이 상승폭이 제일 크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사마네트웍스가 4.3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캐리소프트가 3.78%, 휴박스가 3.03%, 이 JYP엔터가 2.9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엔터 업종 안에서도 YG나 SM, 하이브 같은 경우 하이브보다도 좀 JYP 엔터의 좀 주가 상승 여력이 더 크게 나오고 있죠. 역시 2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그 엔터 업체들은 음원과 그 음반에 대한 판매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좀 떨어졌지만 이 JYP 엔터는 역시 음원과 음반에 대한 상승폭이 컸습니다. 한마디로 좀 본업에 잘 충실한 엔터 회사가 바로 JYP 엔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트와이스나 있지 여러 가지 그 아티스트 라인업이 정기적으로 발매를 한다는 것도 이 JYP 엔터의 장점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DJI가 2.28%, IDP가 2.28%, M2I가 1.69%, R&2 테크놀로지가 1.62%, 푸른기술 1.62%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볼까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우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가 0.34% 상승세, LG에너솔루션은 0.33% 하락세, SK하이닉스는 0.54% 하락세, 삼성바이오로스는 0.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LG화학이 0.33% 하락세, 그리고 현대차가 1.06% 상승세, 삼성 SDI는 1.18%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오늘 거의 2% 이상, 그리고 2%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된 기업들은 거의 없이 좀 차분하게 흘러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2.08%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주 주초였죠. 여러 가지 수주 그리고 이 계약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한국 남부발전과의 그 계약이 있었는데, 한국 남부발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어떤 그 가스터빈 운영 중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협업을 통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치가 한 번 더 높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 상승하는 업종이 기업이 좀 약간 더 우세한 그런 상황인데요. 세트로헬스케어 0.41% 상승세, 에코프로뱀이 0.61% 하락세, LNF 0.61% 하락세, HLB가 0.33% 상승세, 카카오게임즈는 0.76%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 기업들도 오늘 큰 폭의 상승폭과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기업들은 없고요. 말씀드렸던 JYP 엔터가 2.65%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박세바이오가 7.01% 하락세, 그리고 넥슨게임즈가 13.12%의 좀 급락을 하고 있는 점이 좀 약간 아쉬운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역시 3.26%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역시 엔터 업종 오늘 같은 경우는 다 좋은 모습을 좀 초반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소 쪽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는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눈에 띕니다만 어떤 종목을 오늘은 또 특징적인 종목으로 저희가 꼽아서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JYP 엔터는 저는 좀 강하게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LG이노텍에 대한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쪽에서의 수주 얘기도 있는 상태고, 이걸 떠나가지고 LG이노텍에 대한 어떤 전장 쪽에 대한 그런 광학 솔루션 쪽에서의 납품 부분은 그저부터 얘기 좀 됐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LG이노텍에 대한 관심을 좀 대형주에선 말씀을 드리고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뭐 포스코 케미칼 최근에 주가 상승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 목표 주가도 지금 증권사 20만 원까지 제시한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갈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양극재, 음극재 양쪽을 섭렵하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포스코 그룹의 이 든든한 어떤 고객도 있고 이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바로 이제 이 원료 가격의 상승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월하게 좀 하고 있는 점도 쌓아두고 있는 점도 이 포스코 케미칼의 장점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엔터주 중에서 JYP 엔터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양시장 상승 출발하면서 상승폭을 좀 유지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만 보면 양시장에서 오늘도 개인들만 삽니다. 일단 시장과 관련돼서 종목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오늘 이제 시장은 큰 폭의 상승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견조한 상승들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의 바닥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 납니다. 전체 이제 거래소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다중 바닥을 보이면서 이 저점 대비 한 달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가격의 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13일 상승을 하고 이제 8일 조정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반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의 하루 이틀 올차를 보이고 이제 반전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61선 지지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좀 돋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61선이 깨고 내려갔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가장 특이한 부분들은 쌍바닥이죠. 쌍바닥의 이제 중심에서 보면은 거의 한 2달 정도의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40일 주기, 그러니까 2달 주기 사이클이 하나의 완성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전체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점에서 조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N자형의 흐름들이 많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래소 그 코스닥 지수하고 같이 겹쳐서 보면은 쌍바닥 보인다는데 미리스크 급등했다가 계속해서 이제 조정 보이는 그런 최근까지 조정을 보였죠. 이제 반대로 갔지만은 다시 한번 터닝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이제 시장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특징적인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오비고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고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녁 방송 현재 그 유레카 종목에 발견해서 탑픽주로 제시했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오비고 같은 경우는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전문 업체죠. 그래서 스마트카 전용 현재 앱스토어 그다음에 앱스토어뿐만 아니라 이쪽 관련된 서비스 현재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컨텐츠 제공부터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현재 차량용 현재 구글 스토어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LG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자를 좀 했던 물론 LG 쪽이 현재 그 가전을 떠나서 지금 전체 전장 사업으로 확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전방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점에서 오비고가 최대 수혜지로 좀 떠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좀 돋보이고 있고요. 자율주행 쪽은 아무래도 여러 어떤 흐름 속에서도 스마트폰 부품들 특히 현재 카메라 모듈하고 같이 겹쳐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 모듈의 업체도 상당히 올라와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그 팀시스라는 종목군도 이제 마찬가지로 현재 최근에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해줬다가 한 절반까지 빠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다시 한번 반전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흐름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현재 관련된 종목을 보면은 오트렉스
라는 종목군도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텀들을 좀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어떤 그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적인 종목군들이 오늘 같이 카메라 모드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세코닉스라는 종목군도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평선 수렴이 되고 있고 여기서 수렴 후 정배열로 좀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들이 방산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돌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된 이슈가 돌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그 이슈적인 어떤 부분들이 그 진짜 해외에 대한 그 수주 계속해서 현재 러시아 관련된 사태 때문에 계속해서 수주가 몰려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쪽, 그러니까 특히 풍력, 태양광, 원자력 이런 쪽으로도 이제 확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LNG선 때문에 조선까지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또 포커스를 한번 맞출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 이제 조선 기자재 쪽도 오늘 뭐 큰 폭의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 기자재 쪽의 흐름들 중에서 또는 현재 부품주 쪽이죠. 흐름 중에서 SBS 엔진 물론 SBS 엔진 같은 경우는 방산에 대한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순환매로 SS 엔진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큰 폭의 상승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격이 좀 많이 몰리기 때문에 현재 조선 기자재 쪽도 비싸게 연결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BS 엔진 그다음에 이격이 좀 더 낮은 SS중공업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장기 차트로 보면 대바닥권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와 주는 그런 내역입니다. 이게 좀 낮은 상황이고요. 또 시총이 좀 굉장히 낮은 부분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모멘텀 어떤 플레이가 좀 가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현재 그 방산에 관련된 부품주 중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들이 S&T 모티브라는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방산 관련된 또는 조선 기자재 관련된 부품주 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오늘 다시 후발적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T 모티브 또는 그 S&T 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T 중공업, S&T 모티브, 그다음에 SX 엔진, 그다음에 SS 중공업 아직 그 후발적인 종목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뭐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종목군들 한번 보면은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제 모나리자 뿐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출산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서 오늘 올라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뭐 단발적인 요인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일회성의 어떤 흐름이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저평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시적인 양상으로 봅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의 흐름 뭐 전체 흐름 이제 보면은 여전히 이제 저평가된 종목군들의 또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상위 종목군들의 대부분들이 자율주행 쪽, 그다음에 이제 방산,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에너지 쪽 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부품주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준비한 내용은 뭐 여기까지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종목별 흐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벤지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중에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예정이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이어갑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함께 시장과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우선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좀 혼조세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 미국 시장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일정 부분에 대한 상승은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수급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양시장 모두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매도 금액도 굉장히 크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 기관의 매도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고 잭슨홀 컨퍼런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수급이 드라마틱한 개선이 나오기는 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시장은 눈치를 계속 볼 거고요. 국내 시장도 좀 갇혀있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느낌의 그런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시장도 전일 같은 경우 달러가 강세로 시작을 했고요. 이 금리도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장중에는 달러 강세로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 장중에는 이 실적 그리고 이 가격적인 매력도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상승으로 마쳤지만 시장 자체는 좀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눈치 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좀 나올 가능성이 당분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잭슨홀 컨퍼런스 이후에는 잭슨홀 컨퍼런스 때 그동안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보다 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죠. 파월 의장은 그 정도 수준의 지금까지 나왔던 연준 위원들 발언 정도의 수준의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잭슨홀 컨퍼런스가 끝난 그러니까 이번 주가 마감한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좀 정상화를 찾아서 다시 한번 이 지난 정고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 특징주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양시장 모두 외국인 기관 양매도를 하기 때문에 대형 섹터들은 대체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곤 있지만 오늘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찾아본다라면은 우선 2분기 실적이 좋았죠.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이 우려감들,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우려감에 좀 피해를 좀 봤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 실적은 이 3분기, 4분기 계속적으로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 뚜껑을 열어보면 매출액은 좀 줄었지만 이익이 좋아졌죠. 이 전략 차종이 잘 팔렸는데 이건 3분기, 4분기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환율에 대한 수혜를 좀 많이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환율이 1,110원입니다. 2분기도 환율 수혜를 많이 봤는데 3분기는 더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라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좀 높고 그 기대감으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현대차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현대차 지금 현재 1%대 상승폭 유지해주면서 19만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대표적으로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완성차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음 주부터 좀 천천히 종목을 본다 하면 어떤 종목 위주로 저희가 매매 시그널주 잡아볼까요? 네, 오늘 대표적인 은행주 중에 하나죠. 이 하나금융지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불안할 때에 좀 대안적인 성격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 장점들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하죠. 금리 올라가고 있고 특히 어젯밤에 미국 국채금리도 또 올라갔는데 국채금리 불안한 상황이고 달러도 여전히 강세인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달러원 환율이 1340원 30전으로 어제보다 1원 80전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금리가 높고
달러가 강세다. 그러면 기술주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향후에 시장이 좀 진정이 되면 이 기술주, 실적 좋은 기술주 중심으로는 상승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기술주보다는 좀 더 안전한 종목을 찾아가기 마련인데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뭐 은행주들은 그런 부분에 충분히 좀 대안이 될 수 있고, 대안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배당이 상당히 좀 좋죠.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은행주들 여전히 주가는 바닥권에 있습니다. 특히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주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더 바닥권보다는 좀 올라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정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아래쪽에 있고 배당 수익률이 8%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한데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높다. 그러면 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하는 종목으로서,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대안적 성격으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하나금융지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금일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 흐름 보니까 1.29% 상승하면서 39,3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 그렇다면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가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좀 무난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이야기들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외국인 계속 600억 원대에서 매도 금액 늘리지를 못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뭐 매도 금액 더 작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별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변동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하락하면 근데 매수가 들어올 거고요. 더 상승하기에는 그래도 혹시 모를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국내 오후장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오후장은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좀 낮아 있는 상황이고, 종목별로도 대형주들은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상당히 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뭐 상승 종목이 좀 더 많긴 하지만 상승 폭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오늘 같은 경우 오후장은 좀 쉬어가는 눈치 보는 장세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오늘 오후장까지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외국인과 기관 말씀해 주신 대로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하락폭이 좀 매도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또 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장은 좀 기대해 볼 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후장에 대한 내용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현재 시장 움직이고 있는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9시 27분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각에 0.47% 상승하면서 코스피는 2,45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0.64%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 주면서 79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800선을 향해서 계속 상승 시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을 좀 보실까요? 오늘 전문가님들께서 계속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계시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들만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778억 원어치 순매수세 잡히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외국인 633억 원어치, 기관은 216억 원어치 순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보시면 지금 막 바뀐 모습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들만 사고 있던 찰나에 지금 기관이 순매수세로 약간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개인이 130억 원어치, 외국인은 121억 원어치 매도가 나오고 있는 반면 기관은 5억 원어치 현재 순매수세 기조로 돌아섰고 개인과 기관이 쌍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바로 또 매매 시그널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일찍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한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잭슨홀 미팅도 지금 코앞으로 다가온 모습인데 시장 흐름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좀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방금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금통위 금리 결정 그리고 또 내일은 잭슨홀에서 과연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올까? 아니면 비둘기적인 이야기가 나올까? 사실 사람들의 많은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뭐 25bp 금리 인상이 유력하지 않을까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예상들이 좀 빗나가거나 오늘 뭐 과감하게 뭐 빅스텝이 된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환율이 1,340원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조금은 반등을 세게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딱 1,340원이 이탈돼서 1,339.6원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항대가 코스피 기준으로 보자 그러면 2,460인데 좀 쉽게 생각을 하셔갖고 2,460대에 보게 되면은 2,460대를 보게 되면은 5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오늘은 그냥 쉽게 단순하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가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냐 없냐. 어제 어쨌든 60일 이동평균선 위에다가 올려놓고 끝났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자, 미국 시장도 잠깐만 넘어갔다가 와볼게요. 자, 이제 나스닥 차트, 지금 이제 나스닥 차트를 좀 띄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졌던 게 한 번 가팔라졌죠? 그랬던 것이 다시 이제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미국 나스닥 차트만 봤을 때에는 이게 확실하게 선행의 상승을 하는 거구나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른감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만 볼 수는 없는 거고, 미국도 현재 잭슨홀에 대한 어떤 판단을 확인하고 그다음 넘어가자, 이런 부분으로 관망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우리나라도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망세 심리적인 요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따가 뭐 잠시 후 한 10시쯤 금통위 이야기들 또 나오면서 조금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겠죠. 어쨌든 오늘 많은 종목분들이 상승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다만 코스닥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올라가는 구간, 8월달 올라가는 구간, 8월초에 올라가는 때에 상당히 가볍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중순이 넘어가면서 16일 고점으로 떨어질 때에도 매우 가볍게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매우 얇게. 그래서 여러 날을 거쳐서 만들면 매물대가 단단해지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예요. 다만 지금 올라가고 떨어지고 두 번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긴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크게 올라가면 다시 떨어질 때에도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이 잭슨홀에서 정말 비둘기적인 이야기가 확실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 이어질 수 있어. 그러면 그때 확인하고 우리가 매수 부분들을 들어가도 늦지 않을 거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거다. 왜? 좀 더 상승 여력이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우리도 판단을 조금은 유예하고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거나, 혹은 이제 어차피 이 가격대라면, 이 종목이 이 가격대라면 상당히 매력적이다 날 수 있는, 조금은 다시 낙폭을 만들어서 바닥까지를 좀 하고 있는, 또 이전에 한번 움직임이 나올 때 또 상당히 우보처럼 우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그거 외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뭐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은 뭐 물가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뭐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또 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온 것도 뭐 시장을 조금 회복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는 정도이다라는 부분들, 이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따른 전략까지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함께 참고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행히도 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상승을 하는 만큼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업사부님,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자, 오늘 그래서
아주 애매해요. 이미 이제 테마적인 종목들, 뭐 지금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뭐 아가방 컴퍼니 이런 것들은 살짝 강세 이미 좀 튀어가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로 튀어나가는 종목이 있고 안 가는 종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소에너지도 예를 들어서 효성 첨단 소재, 동아화성, 상하폰 뭐 이런 종목들은 또 세게 올라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을 드렸던 SPSL이라는 종목도 뭐 어제 오늘도 조금은 강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도 이미,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과연 시장을 계속 끌고 올라갈 수 있으려면 잭슨홀에서 비둘기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움직여서 좀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 미리 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내려와서 이제 바닥 터닝을 좀 하려고 하는 종목군이 조금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제 그렇고, 그래서 제가 SPSL 이런 종목도 이제 미리 튀었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추천드렸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죠. 남해화학을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까지 또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고, 자연스럽게 21선, 61선 이런 저항대들을 넘어가는 그런 종목이니까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목을 볼 때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지수 자체가 여기서 더 튀어나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부분들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먼저 튀어나간 종목들을 일단 오늘은 좀 경계를 좀 하자. 그래서 잭슨 연설 이후에 흐름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어쨌든 남해화학도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하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상당히 강력하게 그죠? 우보 말리의 성격을 딱 보이면서 수익을 줬던 종목이 바로 LG 생활건강이죠. LG 생활건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은 정말 많이 떨어졌었죠.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170만 원대에 있었던 종목이 어느새 60만 원이 깨지고, 그 다음에 제가 바닥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거 80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서 지금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갔죠. 이런 식의 한 달 반 동안의 상승을 보이는 우고의 성격을 가진 소의 걸음처럼 묵직하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80만 원 직전에 제가 이제는 좀 매도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이 정도 가격이라면, 70만 원 이하 가격이라면, 뭐 설사 여기서 좀 더 떨어져서 65만 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테마성의 종목이거나 뭐 이런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 이야기들로 만약에 시장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생필품이잖아요. LG생활건강은 생필품이기 때문에 단순히 화장품으로만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그러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모습들, 지난번에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를 보여줬을 거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6월 23일, 그 다음에 7월 중순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이런 순서대로 업종이 올라가는 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얘는 6월 17일 저점 찍고 올라갔죠. 뭐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1번 내지는 0번 순위에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안정적인 정말 장기 차트까지도 한번은 꼭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는 종목인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내가 안정적인 종목을 조금 긴 호흡에서 갖고 갈 수 있는 포인트를 보자 하는 관점에서는 LG생활건강 좋은 포인트로 좀 말씀을, 지난번에 뭐 설명 다 드렸으니까 한번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야 될 산이 있죠? 딱 보니까 넘어가야 될 산이 있습니다. 바로 뭐 어쨌든 7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 뭐 80만 원, 뭐 90만 원, 100만 원. 우리가 만 원 이하짜리 종목을 매매할 때도요, 만 원에 딱 넘어가면 1,100원, 1,200원에서 많이 걸립니다. 많이 올라가면 1,300원에서 한 번은 내려왔다가 다시 가더라도 그렇게 걸리적거리거든요. 호가가 바뀌는 부분 때문에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5만 원, 10만 원, 또 30만 원 이런 자리에서 또 많이 걸립니다. 올라가다가 그렇게 끊어지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홈쇼핑에서도 여러분 오늘 상품이 10만 원입니다. 이러면 잘 안 사시는데
자, 오늘 99,500원 이런 또 그죠? 조금 이제 리모컨을 드시게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자, 그래서 지금 70만 원에 대한 요 저항대만 잘 뚫린다라면 지난번에 79만 2천 원까지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근데 이 포인트에서 잭슨홀 연설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좀 나온다라면, 그러면 이번에는 80만 원 정도 목표가를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파월 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온다라면 우리는 20일 이동 평균선 정도까지만 목표가를 짧게 잡고 가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갖고 대응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급을 해드렸던 LG 생활건강 오늘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전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장중의 매매 시그널 모두 잡아드렸습니다. 시장 계속해서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